안녕하세요. 네, 자, 뒤쪽에 우리 교재 마지막으로 한번, 자, 마지막으로 이제 406페이지에서 한번 간단하게 자, 오늘 진도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기본. 자, 기본은 이제 가장 기본적이라고 해서 8개 대상 권리를 하면서 앞을 자 꼭 따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꼭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상 물건의 표시는 이제 사실관계, 소재나 면적이나 지목이나 건물의 연도라든지 구조 이런 게 이제 대상 물건에 표시해 있습니다. 자, 뭐가 있더라. 이 정도는 꼭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서 이제 토지, 자, 토지의 소재, 자, 소재나 면적이나 지목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니까 요걸 사실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 보인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대장을 떼봐야 됩니다. 등기상 증명서가 아닙니다. 물어보는 것도 아닙니다. 대장 떼보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소재지 보실까요? 소재지.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엉뚱하게 등기상 증명서, 아니면 또 현장 답사,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전혀 엉뚱한 소리입니다. 자, A번에 보실까요? 이제 바로 A번에 오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뭐 아는 소리인데, 소재지는 토지대장 빼보면 거기 소재지 지번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임야 같으면 임야대장. 그래서 이제 공시법에서 정확하게 토지자랑에 뭐가 기재가 되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도 이제 거기서 시험 문제에서도 물어볼 겁니다. 확인하고 설명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바로 면적으로 와도 되고요. 요거는 뭐 자세하게 볼 거는 아예 없습니다. 시험장 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지 봐야지.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면적. 자, 면적도 이제 제곱미터로 쓰게 될 건데, 여기도 어디 때 보면 나올까요? 그입니다. 여기도 이제 토지대장. 대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A번에 보시면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약간 굵게 써놓은 거 그거만 보고 그냥 눈도장 치고 가도 괜찮습니다. 등기상 증명서 X, 현장 답사 그래도 X, 이상한 면적 막 알려줄 겁니다. 자, 엉뚱한 소리가 될 거니까 꼭 떼보고 내 눈으로 확인해라. 정말 기본 중에서 기본이다. 이러니까 기본 확인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B번에 이제 조심하실 게 면적을 평으로 쓰시면 큰일 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얻어맞습니다. 자, 평이 이렇게 들쑥날쑥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3.3으로 나누면 안 되는데 귀찮다고 3.3으로 나누려면 3.3058로 나눠야 됩니다. 곱할 때는 0.3025로 정확하게 개수 곱해야 됩니다. 면적이 커지면 몇 평 차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적은 제곱미터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것만 봐도 괜찮고요. 뭐 자세히 볼 건 아예 없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우리 공법 환지, 예정지. 자, 제일 아래로 왔습니다. 환지. 토지로 바꿔줄 겁니다. 싹 밀어버리고 도시개발사업 공법 교수님 얘기할 겁니다. 거기다 한 무죄가 한 6, 7개 막 나올 겁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 요걸 떼보면 환지되는 면적. 그 다음에 지목. 뭐 지목은 그냥 도시적이니까 요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뭐 임야 같은 게, 전답 과수원 같은 게,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환지 면적이 따로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토지대장, 그러면 X입니다. 자, 뭐라고요?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 자, 우리가 이제 중개하기는 거의 많지 않아서 실무 가면은 이런 공부 안 떼보고 거의 그럴 건데, 하여튼 시험 문제는 가끔씩 언급했습니다. 지금 거의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407페이지에 평을 많이 쓰다 보니까요. 제곱미터에다가 뭐를 곱하면 그리고 뭐를 나누면 그래서 이제 평이 나오냐. 여기 이제 곱할 때는 0.3025입니다. 이런 개수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한 407페이지 보면은 거기 박스에 있었다. 자, 인터넷에다 그냥 평으로 바꾸는 환산기 얼마든지 있습니다. 거기다 내보면 나올 거고요. 근데 인터넷 못 쓰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전자계산기로 두들겨 봐야 됩니다. 휴대폰에는 다 계산기가 깔려 있을 겁니다. 깔아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공학용 필요 없고 그게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지목으로 한번 와볼까요? 지목. 토지의 사용 목적. 몇 개? 28개입니다. 28개. 뭐 개론까지도 가끔씩은 지목 문제가 2차 안 한다고 지목 문제가 엉뚱하게 개론에서도 가끔씩 나오고요. 우리 법령에서도 지목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와봤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뭐 지목보러 현장에 간다네. X입니다. 공부 있는 거하고 다르게 막 밭인데 집 지어놨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대라고 할 거냐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A번에 나오죠. 딱 중간 아래 와서 이제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자, B번 같은 거 시험 문제 가끔씩 응용해서 나옵니다. 자, 먼저 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의 지목이 다르다. 그럼 대장에는 전, 근데 등기사항 증명서는 대. 이렇게 다르면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둘 거냐입니다. 사실관계입니다. 그럼 사실관계니까 거기 지적공부라는 게 대장, 토지 대장으로 확인해야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지목 바뀌면은 대장을 먼저 뜯어 고칩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우선한다. 시험장 갔더니 등기사항 증명서 가끔씩은 그렇게 나옵니다. 답을 그냥 알려주니까 그거는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B번 자, 지적 공부라고 해야 그게 맞고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자, 1번에 이제 경계 보시까 경계는 그려놨죠. 그러면 지적도 임야 같으면 임야도 여기다 무슨 토지대장 우리 시험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너무 엉뚱해요 게임입니다. 근데 그 문장이 소재 면적 옆에 경계 지형 이렇게 숨어 있었으니까 거기가 헷갈렸습니다. 최근에 정말 그렇게 나왔습니다. A번에 볼까요? 지적도 임야도 이렇게 굵게 써놓은 것만 딱 보고 넘어가도 충분히 문제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시고요. 여기는 아예 복잡하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간단하게 나와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에 이제 아래쪽에 D번까지는 크게 뭐 볼 건 없고요. 자, 특히 이제 우리 핵심 체크에서 판례. 자, 세 번째 같은 것은 또 최근에도 어렵지 않는 데입니다. 뭘로 확인할 거냐고입니다. 경계, 지형. 이런 것도 이제 소유권의 범위 같은 것은 지적도. 요 경계 같은 것은 지적도로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현장 간다네. 그러면 X입니다. 현장 가서 이상한 경계 막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적 공부로.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측량 같은 게 잘못됐을 때, 자 그러면 정말 여기는 소유권의 범위, 여기는 실제적인 경계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원칙은 지적 공부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409페이지에서 이제 미음번의 지형, 여기 지형도 토지의 모양이니까. 모양은 그려놨겠죠. 앞에 이제 내용들하고 경계하고 비슷합니다. 지형. 여기도 뭐라고요? 지적도, 임야도. A번 끝에 이제 지적도, 임야도가 있을 겁니다. 딱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이 무슨 형이냐, 저렇게 뭐 부정형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자, 실무 갔을 때는 약간 필요한 부분이 되고, 우리 이제 정방형은 정사각형 모양 딱 똑같은 게 아니라 뭐 가로 세로가 비슷하다. 라고 하게 되면 정방형. 그리고 장방형은 직사각형 모양을 얘기합니다. 가로 세로가 어느 한쪽이 좀 길다. 그러면 장방형. 그 다음에 삼각형은 삼각형. 그리고 사다리꼴 모양은 제형.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네 가지 형태 없으면은 그냥 부정형. 안정해졌다고. 땅 웬만한 땅들이 거의 대부분 다 부정형입니다. 뭐 구획정리 사업하지 않는 이상 정방형, 장방형 이런 것들은 보기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양 안 이쁜 땅이 부정형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B번에 이제 지세 보시까 지세는 경사. 우리 경사까지는 지적도에 그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좀 막 경사까지 표시를 할 거냐. 자, 이럴 거니까 좀 수평적인 지적으로 할 거니까 요거는 현장 답사 가야. 경사가 가파른지 가파르지 않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땅도 이제 경사가 높으면 아예 개발도 어렵습니다. 경사가 높은데 그 개발해서 몇 평 나온다고 개발할 거니 대부분 다 산이다 보니까 개발 못해. 라고 해서 이제 한 25도 막 넘어가면 개발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해버립니다. 실무 가서는 그런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런 거 안 내니까요. 그냥 현장 답사다. 딱 여기까지만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개발 안 되는 땅은 쓸모없는 땅. 괜히 그냥 샀다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거 얻어맞기 시작하면 또 안 팔리면 아주 환장할 일이 발생합니다. 공시지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재산은 정말 쌓아놓으면 안 되고요. 정말 버릴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나중에 정말 심하게 얘기하면 안 돼. 그 다 쓰레기가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그거 상속받으면은 정말 아주 골치 아파합니다. 천년만년 계속 안 팔려. 그러면 정말 골치 아플 겁니다. 아버님 때문에 못 살겠다 해갖고 정말 아예 그냥 몇 자리도 안 갈 겁니다. 자, 뒤쪽에 이제 410페이지 보실까요? 다 정리해놨는데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대장이냐, 현장 답사냐, 또는 지적도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건물 쪽으로 가볼까요? 이제 기업번의 건물의 소재지. 뭐 여기도 건축물 대장이겠죠. 건물이니까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현장 답사 그러면 안 된다.
그것만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B번, C번, 뭐 D번까지도 뭐 크게 뭐 중요할 거는 아예 없을 정도고요. 자, 뭘로 확인하냐? 그 정도면 시험 문제감으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면적도 건축물 대장. 아까 토지였으니까 토지 대장이고, 여기는 건축물 대장. 뭐 아파트 같은 게 구분 건물 101호, 201호 구분돼 있잖아요. 모여 있으니까 집합 건물 이럴 겁니다. 그다음에 411페이지 이제 구조. 자, 건물의 구조도 나가본다. 그러면 X입니다. 뭐라고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이 다 나와 있습니다. 무슨 조 뼈대. 그리고 무슨 지붕. 옛날에 뭐 지붕 즙을 써서 뭐 즙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지붕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슬라브 즙은 평평한 아예 지붕 그런 것들은 다 대부분 슬라브즙이라고 될 수 겁니다. 그거 왜 나가서 봐 그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데 그입니다. 그다음 1번 이제 용도로 보실까요? 용도도 이제 건축물 대장 꼭 용도도 현장 답사 이럴 것 같습니다. 저 구조하고 용도는 현장 답사 그럴 것 같은데 아니라고 여기입니다. 용도도 건축물 대장에 나와 여기입니다. 뭐 그린 생활 시설 이런 거 다 나옵니다. 단독주택 이런 것들 다 나와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도 나와 있는 용도 이런 거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연도 현장 답사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 근데 꼭 조심하실 게 사용 승인일, 건축 허가일, 그다음에 준공일, 사용 승인일 이런 거 다 있을 건데 사용 승인일이 바로 이제 건축 연도. 우리 비번 같은 것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뭐 건축 허가일 그랬습니다. 허가할 때는 건물도 없었을 건데 준공 떨어졌다. 사용 검사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건축 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허가일, 준공일, 사용 승인일 이렇게 딱 나란히 다 기재가 돼 있으니까 뭐 준공 검사 그랬으면 거기에 사용 검사일 건데 그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 승인일 그 비번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하다 허가일 그 다음에 준공일 이런 거는 아니다 그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기둥에는 준공 떨어진 날짜 보통 많이 써놨습니다. 그거 보고 쓸 거냐고 건축물 대장 떼서 봐야지. 막 건축물 대장 막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막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비번의 방향 보시니까 이제 정말 방향만큼은 현장 답사를 가야 돼요. 옛날에 정말 나침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휴대폰에 어플이 있습니다. 무료 어플 많습니다. 그거 꼭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현장 답사. 현장 답사에서 이제 조사를 꼭 해야 됩니다. 상가 같은 것은 출입구로 기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주택은 안방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된다. 그입니다. 뭐 해 넘어가고 그런 걸로 보지 말고 정확하게 나침판으로 조사를 꼭 하신다. 남향, 북향, 남서향 그러면 남서향까지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내진 설계 여부 이런 것도 이제 확인 설명서에 기재를 해야 되고요. 주거용 건축물 그리고 비주거용 건축물은 요 내진 지진은 얼마 정도 견디냐고입니다. 우리 포항 지진 났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자, 일본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도 만만치 않는 것 같아요.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들어온 게죠. 내진 설계. 그리고 이제 내진 능력. 토지에는 없습니다. 사람이 안 사니까.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없습니다. 거기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자꾸 어딨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자, 뒤에 이제 412페이지에 요거 언제부터 뭐 88년, 우리 올림픽 있을 때 88년, 이거 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건 시험 문제감이 아예 안 됩니다. 자, 92년도에, 96년도에 조금 이제 내진 설계가 좀 강화되면서 건물의 면적에 따라서, 충수에 따라서 내진 설계해라. 그래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없으면은 사용 검사, 사용 승인 때 적합 이랬을 겁니다. 요거 문제가 되면 승인 안 내줄 거예요. 그랬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연도별로 이제 상당히 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강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눈여겨보라는 소리지 시험 문제는 안 나와. 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이제 여기서 확인 설명서는 아예 어떻게 기재하느냐 단 한 글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어디가 뭐 있느냐 요것만 우리 시험 문제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2번에 볼까요? 설계, 설비, 건축물 현황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없는 것들은 현장 답사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거기 현황도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뭐 시험 문제 내본 적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413페이지에 이제 가로 2번 이제 권리관계를 한번 알아보실까요? 권리관계는 아주 쉽습니다. 뭐 소유권은 갑구, 뭐 뻔히 아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 갑구 소유권자가 갑질하니까 갑구에 있나봐 이렇게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소유권에 대한 압류나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나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그러면 갑구를 따라갑니다. 무조건 무슨 가압류만 나오고 가처분만 나오면 울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소유권인가 소유권이 아닌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울구에 있는지 갑구에 있는지 달라져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2번 이제 소유권 왜 보실까요? 소유권 외에는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제한물권, 그럼 용익물권, 담보물권 나란히 3개씩. 여기가 이제 소유권 외고요. 자, 소유권만 가꾸고 소유권 외에는 다 어디다가 몰아놨다고요? 울구. 자, 갑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을 해서 울구에 나와 있고요. 뭐 병구는 없고 그입니다. 갑을 병정 간다고 뭐 정구도 있을까요? 아니요. 갑구, 울구, 등기사항 지으면서 딱 두구. 자, 그 아래쪽에 이제 표제부에 뭐가 있고, 뭐 소재 면적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뭐 이런 것들 저기 뭐 등기법에 더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 외에는 울구에 나와 있고, 우리는 확인하는 사람이니까 어디서 확인에다가 그리고 설명을 제대로 해야 이제 책임 안 지니까 설명 잘 하세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공법적으로 한번 할까요?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자, 거래, 주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법 배우시는 1번의 도시군 계획시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뭐 이런 걸 워낙 중요하니까 저기 공법에서도 당연히 시험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뭐 이런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해서 공법에서도 꼭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뭐 제일 중요한 놈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네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파생된 계획들이 많으니까. 여기 이제 오히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확인한다고요? 공부에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기재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의외로 거의 안 내봤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러면 X. 이런 거 아닌 것들, 요 아닌 것들이 오히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고요. 여기는 그 공부에 안 나와 있으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에다가 기재한다. 자, 그 문장 외에 막 기억, 니은, 자, 그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가면 아예 아닙니다. 나중에 공법에서나 정확하게 배우세요.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쪽으로 와도 괜찮고요. 지금 개업공인주사가 확인해서 기재한다. 그것만 우리 시험 문제 가면 다른 거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자, 그 건폐율은 건물이, 그 패자가 덮을 패자입니다. 건물이 땅을 얼마 정도 덮을 수 있느냐. 많이 덮어야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기 농림지역 20%, 그럼 좀 아주 모양 빠질 겁니다. 100평인데 20평만 덮을 수 있으니까. 뭐 21평만 지어놔도 건축허가 안 내죠. 그거 때려 부수라고 난리가 납니다. 철거명령 떨어지고 안 때려 부수면 이행강제금 사람 불러다가 뜯어 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괴롭힙니다. 건폐율.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건폐율 용적률 반드시 공법에서도 하나 나오는 게 잘 쓰라고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상한입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자, 용적률은 쌓을 적자. 그리고 건물 이제 사람을 수용하니까 용입니다. 뭐 용량할 때도 들어있다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용적률 적자 보고 쌓아놨다. 패자 보고 덮은다입니다. 수평적인 제한인가 수직적인 제한인가 이런 소리입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용적 위로 얼마 정도 쌓을 수 있느냐, 많이 쌓아야 좋을 거니까 퍼센트가 커야 좋을 겁니다. 중심 상업적 1500%나 됩니다. 땅 전체 면적의 15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2 롯데월드처럼 그냥 555m가 올라가고 123층 정도로 지을 수 있는 게 그 정도로 올라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예 안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나중에 그 환승센터 해주고 이제 거기서 좀 특혜를 받아서 그거 이제 서울시가 아예 그 기부했습니다. 롯데가. 그러니까 높게 올려줬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올려줬을 건데 건폐율, 용적률, 우리 재건축에서 용적률이 아주 관건입니다. 얼마나 높게 더 지을 수 있느냐. 입니다. 그래야 이제 추가 부담금이 없고 입니다. 실무할 때도 꼭 이런 거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건폐율 용적률은 정말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고요. 자, 뭘로? 토지 연계 확인서 그러면 안 됩니다. 시군의 조례에, 자, 시군의 조례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앞쪽에 시군의 조례, 그 옆에 이제 토지 이용계 확인서 X. 자, 끝에 이제 설명 나와 있습니다. 토지 이용계 확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언제 또 주택법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건 더 말이 안 되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여부, 뭐 이런 놈으로 이제 토지 이용계 확인서에 나오고. 그 밖에. 그래서 이제 요 도시공 계획시설이나 건폐율 용적률 이런 놈들 아니면 이제 그 밖에가 토지 이용계 확인서라고 해야 맞습니다. 무조건 공법은 토지 이용계 확인서 그러면 안 된다고 여기입니다. 아까 보셨던 1번, 2번 이런 놈들 빼놓고 나머지가 이제 토지 이용계 확인서라고
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노여있다. 노여있다는 바로 5개 도로 내용들 보지 마시고요. 도로, 대중교통계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말 도로가 있어야 되죠. 안 그러면 건축허가가 안 나. 아주 크게 골치 아픕니다. 자, 그럼 나중에 맹지돼서 정말 아주 앞날이 캄캄합니다. 사람도 눈을 못 뜨면은 맹인 그러잖아요. 땅도 정말 도로가 없으면 그게 눈이니까, 통로니까 나갈 수가 없어서 건축허가가 아예 안 난다는 겁니다. 옆집에서도 못 빌려와, 지역권 설정도 안 돼, 사용 승낙도 못 받아. 그러면 천년만년 계속 건물도 못 짓습니다. 아주 답답할 겁니다. 이 정도로 정말 도로가 중요하고요. 근데 임야가 도로가 있네, 그건 개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니까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개발에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뭐 메타도 4m요, 2m요, 공법 배우잖아요. 그런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없으면 현황도로라도 있든지. 입니다. 이게 아주 나중에 우리가 팔 수 있느냐 못 파느냐 이런 것도 아주 관건이 될 겁니다. 가격도 얼마 정도 될 거요 라고 해서 도로가 있으면 높게 올라가겠지, 중개보수도 많아지겠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팔기도 쉽고 게임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대중교통, 정말 직접 조사죠. 버스, 지하철, 그리고 몇 분 이내 거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요즘 이제 카카오 내비 보면은 아예 도로 안 가봐도, 그냥 안 걸어가봐도 아예 몇 미터 몇 분 딱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니까 정말 편해졌습니다. 옛날에 그런 거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차장 나가봐야 돼. 이거 다 직접 조사네요. 교육시설 초중고, 그 집에서는 어느 초등학교 어느 고등학교 가느냐, 학군 때문에 이사 오니까 입니다. 그거 잘못 설명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뒤로 넘겨보시고요. 뭐 주민센터 물어봐도 알아요. 자, 우리가 거기 지역에 살면은 어느 학교로 가, 이런 것들은 다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판매나 의료시설입니다. 백화점, 그 다음에 병원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몇 분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집값들이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입지가 좋다, 고소리입니다. 여기 이제 바로 이제 입지 조건이고요. 그래서 정말 아주 부동산은 입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개론 등에서도 입지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해 갖고 꼭 시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거지 괜히 나오는 거 아니요, 그입니다. 정말 개론도 민법도 보게 되면요 나오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법령을 보면은 알게 돼, 그입니다. 컴필 용적률, 그러니까 공법에서 나온다고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관리에 관한 사항 보시까, 관리, 경비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입니다.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직접 조사. 경비실이 없으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고소리니까 직접 조사해야 된다. 그다음에 관리 주체가 이제 직접적으로 하고 있으면 자체 관리고요. 그다음에 경비실이 있다. 보통 영역 줄 건데 그러면 요거는 위탁 맡겨서 한다. 뭐 이 정도만 이제 체크를 해주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비선호, 이제 옛날에 혐오 시설 그랬습니다. 혐오 시설, 선호하지 않는 시설, 납골당, 폐기물 시설, 축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선호 시설입니다. 경찰서는 아니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이제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 얼마 정도로 예정되느냐. 우리 개업 공인주사의 우경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평가가 나오는 게 금액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 집은 얼마 정도 나갈 것 같냐고. 요게 바로 이제 거리 예정 금액입니다. 근데 꼭 조심하실 게 거리 완성된 후가 아닙니다. 오자마자 설명하니까 언제라고요? 거래 완성되기 전. 자, 심하게 안 내봤습니다. 거래 완성되기 전이지 완성된 후가 아니라는 겁니다. 후면은 또 예정이라고도 안 했을 겁니다. 다 끝났으면 거래 금액 그렇겠죠. 저기 거래계약서도 받고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정 나온 거 보니까 완성되기 전이네. 그리고 예정은 꼭 들어가야 되네. 그리고 우리 개업 공인주사의 의견 가격이지 다 끝난 거래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이제 우리 세액법. 취득시 부담해야 될 조세 종류나 세율, 세액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아직 안 내봤는데 세금액이 아니라 세율 퍼센트, 뭐 농지 3%, 상가 4%, 주택은 금액에 따라서 1%에서 3%, 6억 초과해서 9억 이하는 이제 거기서 뭐 조정해갖고 이제 또 달라졌고, 옛날에 2%였는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그것도 달라지는 게 자꾸 다운계약 썼으니까 그래, 그러셔야 됩니다. 7억이면 그냥 우리 차라리 6억이라고 하자. 내가 그냥 차라리 세금 내줄게 막 이랬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조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완성되기 전
네. 자, 세금, 취득시 부담할 조세. 그럼 보유 양도는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시험 문제만 나온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보유, 끝에 있는 양도. 이런 놈들은 설명을 안 한다. 자, 위에 봤잖아요. 취득시 그랬으니까. 취득 쪽에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보유나 양도는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이제 세부 보실까요? 안에 있다.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해야 된다. 자, 직접 조사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금방 8개까지 비거치까지는 직접 조사인데 여기는 직접 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집에 들어갈 거요. 그 얘기입니다.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해. 그리고 그냥 권리관계 말고요. 자, 실제 권리관계, 실내 벽면 환경 그랬을 건데 실제 권리관계. 요 실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그러니까 여기는 밖에는 있어요. 등기상 증명서는 없는데 밖에는 있다.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주택임차인의 권리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실제 권리관계라는 겁니다. 그냥 권리관계는 아까 두 번째 등기상 증명서 보고 기재하면 되는데 여기는 직접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매도인한테. 입니다. 건설대금 얼마나 밀렸니? 법정지상권 성립하냐 안 하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시되지 않는 물건 정원수, 정원서, 붙박이장입니다. 뭐 자세히는 안 물어보고요. 근데 세 번째 줄에 자료 요구 하다 가기는 가는데 직접 가서 조사한다는 게 아니라 자료 요구 매도인에게 물어봐라. 입니다. 공사대금 얼마나 밀렸는지는 매도인만 알아.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2번, 3번 아예 볼 건 아니고요. 하여튼 자료 요구 이런 것만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부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네. 자, 그래서 이제 실내, 벽면, 환경,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자, 지금은 이제 내부. 옛날에 내외부 그랬었는데 지금 내부, 외부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자가 하나 슬쩍 들어왔습니다.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요 상태도 안에 쪽입니다. 여기 그래서 뭐하라? 자료, 요거 수도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꼭 조심하실 게 이제 거기 이제 수도, 전기, 가스, 그다음에 소방이 약간 다릅니다. 요즘은 좀 차이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자, 특히 이제 단독 여기서 이제 주거용에는 단독 바르냐 뭐 단독주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보용 감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은 감지기고 그다음에 비주거용은 감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지기 불나면 감지한다는 감지기. 그러니까 그 아래 보시면은 경보용 감지기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 근데 꼭 조심하실 게 아파트만 공동주택 말고 아파트는 쓸 거냐고 안 쓸 거냐고 안 쓸 거냐고. 근데 아파트는 항상 이렇게 벽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예 천정에 붙어 있으니까 아파트는 없으면 사용검사 사용승인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아니까 아파트는 빼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뭐 아파트도 감지기를 기재한다? X 그렇게 배웠냐고 그럴 겁니다. 아파트 빼라고 입니다. 제가 오른쪽에 이제 당구장 표시에 바로 아파트는 빼라. 자, 세 번째 끝에 아파트는 제외해. 제일 끝에 가면 제외지 포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 아파트는 기재 안 한다. 아파트는 감지기를 기재 안 해. 그다음 그 아래 이제 정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에만 기재한다. 그러면 다중, 그다음 다가구, 다세대, 연립 요까지만 기재하지 아파트는 기재 안 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심하게 이제 공동주택은 다 기재 안 한다. 아닙니다. 그죠? 다세대 연립은 기재해야 됩니다. 아파트만 기재 안 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해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감지기. 근데 주거용만. 근데 오른쪽에 한번 와보실까요? 근데 비주거용에는 감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지기 말고 소화전, 비상벨. 정말 다릅니다. 그럼 이제 니은번에 비주거용 거기 한번 가로 있네요.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 그리고 소방 그 옆에다가 감지기 X라고 한번 꼭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써놓으면요 나중에 비주거용에도 감지기를 기재한다 나가면 또 막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뒤통수 맞고 계시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잖아요. 소화전 거기는 비상벨 아까 주택만 자, 주거용만 그렇지 자, 비주거용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상가에도 감지기는 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학원에도 자, 이제 천장에 보게 되면 저 하얀색 이렇게 뭐 붙어 있을 겁니다. 감지기 다 감지기 붙어 있습니다. 상가는 감지기가 아니역입니다. 그건 주택역입니다. 소화전 비상벨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이제 난방 가스나 도시가스 자, 시설이 바로 난방 그 정도만. 그리고 뭐 중앙공고 개별공고 그런 거 배우라는 게 아니고요. 의미만 좀 알자고입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와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승강기로 한번 알아볼까요? 승강기 뭐 승강기 있느냐 없느냐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뭐 작동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정도는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배수. 자, 배수 시설. 그 다음에 8번째가 그 밖에 시설물입니다. 수도 전기부터 저 끝에 배수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하라고.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벽면. 자, 실내 벽면 환경 이렇게 갔습니다. 벽면이나 덮의 상태. 여기도 뭐 심하게 내본 적 거의 없고요. 벽면은 균열, 그다음 누수 여부지, 벽면이 깨끗함 그럼 큰일 납니다. 도배가 깨끗함 여부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환경 조건 보시고, 정말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는 게 뭐다? 환경 조건. 일조 소음 진동이니까 하기입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조량 파가할 거냐고, 소음을 파가할 거냐고, 자료 요구하라고. 외도인도 편하고 우리 개업은 더 편하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요구. 그리고 이제 1번에 그냥 일조량 내용 안 나오니까 그냥 일조량. 그다음에 옆에 이제 소음. 그다음에 세 번째 진동. 이런 것들이 바로 주변 환경 때문에 안에서 느끼는 것들입니다. 밖에서 느끼는 것은 입지 조건이고, 그러니까 환경 조건하고 입지 조건을 자꾸 시험 문제 냈다는 게 다르잖아. 완전 게입니다. 입지 조건은 기본에 있고 환경 조건은 세부에 있고 물어볼 거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가 이제 중개 보수 쪽이 뭘까요? 중개 보수는 꼭 거래 금액이 아닙니다. 오자마자 쓰는 확인 설명.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금액을 쓸 거니까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렇게 심하게 안 내봤는데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기재한다. 그러다가 거래가 안 끝났는데 뭔 소리 하는 거 여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니까 거래 예정 금액이다. 뭐 중개보수야 알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가 서명 및,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이, 그리고 이제 매도 매수는 알아서 뭐 사인만 받아도 괜찮고 도장 안 찍어도 괜찮고, 그래서 이제 또는인지 하다 서명 또는 날이. 근데 우리 개업공사하고 소속은 반드시 이름 쓰고 도장 꽝해야 됩니다. 한 개라도 빠지면은 업무정지요.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우리 확인 설명도 서명 또는 날입니다. 그거 X다 라고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거래계약서도 나왔고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이제 그 정도만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422페이지에 저기 29회 때 나왔던 게 정말 여기는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되면 저 가로에, 그 가로 때문에 정말 여기는 답을 찾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잘 보고 푸세요. 이런 소리였습니다. 시험장에서 막 급하니까 저 비주고용. 확인 설명서 중에서 비주고용인데 그걸 안 보고 문제 풀면 또 답이 있네. 그래서 찍으시면 나중에 눈 뜨고 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문제 정말 치사했습니다. 자, 30회 때는 어렵지 않았었고요. 자, 먼저 확인 설명서, 근데 가로에 보실까요? 비주고용. 자, 이런 식으로 비주고용이라고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냈었다가 갑자기 29회 때 저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많이 틀렸습니다. 자, 먼저 비주고용이고요. 개업 공인사의 확인사항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한번 모두 골라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독 경보용 감지기. 요놈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까 소방, 집 안에 있잖아요.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러니까 소방 이랬으면 이제 쉬웠을 건데 소방을 빼버리고 소방 안에 있는 단독 경보용 감지기. 감지기 어디가 있어? 집 안에 있잖아. 그입니다. 안에 있으면 어찌해야 돼? 기본이요, 확인이요, 세부요. 자, 세부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근데 맞는데 조심하실 게, 여기, 위에 보시면 비주거용을 안 보셨죠? 정말 이게 문제 치사했다는 게 기업본 자체 문장은 맞다는 겁니다.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맞아요. 정말 세부에 있고 맞긴 맞는데 왜 제목을 안 보시냐고, 단서가 뭐라고 했다고요? 비주거용 게임입니다. 정말 너무 어이없죠. 자, 비주거용이니까 비주거용에는 감지기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상가니까 아까 소화전 비상벨 그랬잖아요. 정말 그 문제 치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주거용 그러면 기업법 맞았습니다. 근데 비주거용 게임입니다. 정말 아주 치사하게 저럴 내기입니다. 시험장에서 막 급하니까 빨리 풀어야지 해갖고 기업법 맞았네. 그러니까 기업법 맞았다고 생각하니까 답이 또 1번, 2번, 4번 이렇게 이제 눈이 가니까 3번, 5번은 답이 아니요. 그러면 이제 천년만년 풀어봐라. 거기 답이 나오는 지게입니다. 좀 어이없게 기업번 오류 들어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오류 제껴놔요고요. 1번, 2번, 4번 제껴놓고 답은 3번, 5번 중에서 답이구만. 게임입니다. 니를만 보면 답이 나오겠구만.
정말 그 정도였는데 나중에 뒤통수 맞았다는 겁니다. 정말 저것들이 아주 치사하게 꼭 기억번이 답인 것처럼 1번, 2번, 4번 이렇게 3개나 나온다는 겁니다. 3개나. 저것들이 아주 심리학 전공이라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 아주 심해요. 여기입니다. 이건 아주 떨어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1번, 2번, 4번은 답이 아예 아니고요. 오히려 3번, 5번 중에서 답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니은 디귿은 아예 볼 필요가 없겠죠. 정말 3번도 문제 보면서 풀어라고 합니다. 2개 다 3번, 5번이 니은 디귿은 있네요. 니을만 보면 답이 나오겠네요. 이런 소리입니다. 정말 빨리 풀었을 건데, 입니다. 그러면 한번 니은보 보실까요? 이제 우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내진 설계, 뭐 주거용, 비주거용,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하여튼 위험해. 저 토지나 임목 조개가 뭐 없을 건데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맞죠? 정말 기본에 있습니다. 기본에 있어. 요놈이 세부다 그러면 아예 말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맞아. 그런데 비주거용에 또 있어. 그러니까 니뭐 들어가. 근데 답에 의미 없어. 그 다음에 디귿번 볼까요? 어느 확인 설명서나 실제는 다 실제합니다.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맞잖아요. 그리고 비주거용에도 있고, 입니다.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은 의미가 없었고요. 근데 만약에 니은번이 맞으면 5번. 그 다음에 그 니은번이 안 맞으면 3번. 근데 저기 비주거용을 아직도 보고 있어야 되는 데입니다. 근데 정말 심하면 또 저 비주거용 첫 번째 기업번은 봤다가 5번, 니은번 볼 때는 이제 저기 비주거용이 새가 안 날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아주 문제 치사하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번 보실까요? 환경조건.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근데 그 문장 자체는 맞잖아요. 근데 저기 비주거용을 볼까요? 비주거용에 환경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비주거 정말 없잖아요. 여기입니다. 환경조건. 자, 무슨 영업하는 집에서 일조량이 풍부하고 소음이 어쩌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집에서는 필요하지. 여기입니다. 정말 환경조건 없습니다. 비선호가 없고 환경조건이 없고 그렇게 봤으면 답은 금방 1번 요거 들어가면 안 돼. 5번 아니요. 답은 몇 번이요? 3번. 정말 요 문제 아주 교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바로 정답은 3번이었다입니다. 근데 그 아래는 정말 너무 쉽습니다. 2번은 너무 쉬워서 뭐 수업 시간에 그냥 안 풀어봐도 금방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엔 저렇게 냈었는데 이제 문제가 아주 진화하더니 바로 뭘요? 1번을 저렇게 심하게 내놨다는 겁니다. 올해 정도 되면 또 나올 것 같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OX 문제 한번 꼼꼼하게 잘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처음에는 잘 안 될 건데 나중에 꼼꼼하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424페이지에서 자, 거래계약은 간단하게 앞쪽에서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건물조교 그 정도가 나오고 여기는 크게 나오진 않을 정도고요. 이제 전자계약 한 문제가 나올 정도. 자, 거래계약서, 그 다음에 뭐 거래계약서 뭐 일반적인 주의사항, 뭐 필기구 뭐 선택 같은 거 번지지 않게 뭐 이런 것들은 뻔히 알 거고요. 5년 동안이나 보관이나 해야 되니까 뭐 옛날에 직접 썼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뽑아내니까 그런 걱정 거의 없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매매에 관한 비용, 요즘은 이제 아예 안 낼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거래 당사자를 어떻게 확인할 건가 425페이지. 자, 특히 이제 뭐 거래 당사자 상대방 확인 같은 거 매도인은 어떻게, 매수인은 어떻게 요건 어렵지 않을 정도고요. 근데 자, 이번에 이제 전대차면 원래 임대차를 한번 굴린다. 그게 전대입니다. 뭐 전대, 전차인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꼭 반드시 조심하시게 원 임대인의 동의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임차인 말만 들어보고 전대차 계약서 쓰고 계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 안 받으면 무효는 아니지만 나중에 추임 못 받으면 완전 무효돼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원 주인의 승낙이나 동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서 다 써놓고 무효되면 어떡할 거요?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매도인의 권한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마 지역주택이 크게 문제가 될 건데요. 나중에 건물 안 올라가거나 못 올라가면은 우리한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 바로 건설 분양할 만한 능력이나 이게 팔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지금 4번인데 건설 정말 분양할 만한 능력이나 신용이 있는지 딱 두 번째 줄 중간 넘어가면 그것까지도 우리 개업공사가 확인해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역주택 성공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개부서 왕창 받았다가 나중에 어떡할 거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무능력자. 자, 거리에서 이제 확인할 게 제한 능력자네요. 미성년자. 저기 민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여기는 동의 여부나 동의 받아서도 가능하니까 그럼 위임장 인감증명서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우리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인과 뒤에서 봐주는 사람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정말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요번에 아예 마시가도 심각하게 간 사람, 아예 그냥 오늘 같은 날도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 비 안 오는데 이 정도로 심각하니까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동의 X, 어르지 뭐라고요? 후견인과. 그리고 제일 아래줄에 후견인에다가 숫자 1을 좀 써놓으실까요? 동의는 아예 동의 여부는 확인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니까 머리에 꽃을 꽂고 다니는 애인데 동의를 받아봤다고, 그렇죠? 피성년 후견인하고 계약을 할 거냐고. 이게 계약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산 쓰고 다니고 이쁜 건 알아갖고 머리에 꽃이나 꽂고 다니는 피성년 후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성년자 나이가 좀 적어서 그렇지 방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부모님의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피 한 정도 괜찮아. 비 올 때만 이상하지 비 안 오면 멀쩡해. 이러니까 동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의 여부 확인해서 두 개인데 후견인하고 그 거래를 하든지. 근데 어르지 후견인하고만 계약해야 된다. 피성년 후견인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4번에서 이제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뭐 그 정도는 민법에서 자세히 배웠고요. 우리 법령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물어봐.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이 법인격이 있는지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처분 권한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문제가 된다. 자, 그 정도 문장만 나오고요.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정관으로 확인한다네 X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그다음 처분권이 있는지, 법인격이 있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확인하세요. 법인은. 그다음에 자, 세 번째, 민법에서 이제 공유 배우실 겁니다. 공유, 공동소유. 자, 공유. 지분 있는데 지분 처분 자유롭다. 자, 오른쪽에 이제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근데 합유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합유는 합쳐지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뭐 조합이나 개, 뭐 동업 이런 거다 보니까 빠져나갈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기 지분 있는데 지분 처분도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유물, 합유물은 당연히 전원은 동의고개입니다. 근데 총유는 또 지분이 없습니다. 문중 땅. 그래서 여기는 총유는 아예 지분이 없고, 근데 총유물 처분도 가능합니다. 총유물 처분도 문중 땅도 팔아요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전원의 동의 필요 없이 그냥 과반수 동의로도 총유물은 또 팔릴 때는 쉽게 팔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해라. 누구? 개업공인중개사 그입니다. 자, 이렇게 공동소유로 돼 있으면 확인할 것도 엄청 많다는 겁니다. 자, 427페이지에 그 박스 아마 민법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합의에서 전원의 이렇게 지분인데도 전원의 동의. 그냥 공유는 알아서 혼자서라도 처분할 수 있는데 자기 지분은 게임다. 달러 게임다. 그리고 총유는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대신에 총유물은 처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과반수로도 팔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쉽게 팔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규약. 모여서 결정하면 되니까 총유. 이런 것도 이제 지분이 없어서 그렇지 팔 때는 오히려 더 쉬워. 그게 바로 총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은 이제 자, 아버지가 사망했다 배우자 자녀 뭐 상속 비율은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올 거니까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자녀도 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부인의 동의만 아니면 큰아들의 동의만 큰일 나요. 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 도시개발사 환지 아까 환지 예정지 지정증명원 통해서 확인하세요. 특히 면적하고 지목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달라질 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면 간보율 땅을 뚝 잘라서 사업 비용으로 가져가요. 면적 달라지고 그다음에 지목도 달라지고 그래서 종전의 소지대장으로 확인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거의 안 내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그럼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도 배우고요. 그 다음 이제 타인 소유 부동산도 거래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나중에 못 넘겨주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에서 이제 거래계약서는 그냥 요건 샘플입니다. 정말 저기다 써놨습니다. 법정 서식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샘플 서식. 협회 등에서 많이 제시하는 바로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는 소식 없다. 지금 여기서 보여드린 것은 법에 나온 서식이 아니라 그냥
저기 협회에서 제공하는 소식이다. 실무 가보면은 많이 보게 될 소식이다. 하여튼 괜히 또 헷갈리면 안 되니까 거래계약서는 소식 없어. 라고 하시더라. 매도매수의 기준 계약서를 국가가 왜 만들어다가 쓰기를 강요하냐고 합니다. 계약자의 원칙이 있는데 요 소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냥 간단하게 소식은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그냥 소식 없다. 요거 그냥 샘플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건물 조교 하면서 요거는 자세히 보지 마시고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래서 우리 매도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기재를 하면은 될 거고요. 그 다음 매도인의 확인은 등기상 증명서, 주민등록증, 등기필 정보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31페이지에 우리 매수인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입니다. 미성년자 아닌가,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아닌가, 요 정도만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대리인, 임의대리, 법정대리, 민법에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가족 같으면은, 자,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일상가사만, 저기 4번에 나옵니다. 일상가사만 대리권이 있지, 처분권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을 부인이 와서 처분한다? 안 된다고 절대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큰 문제 발생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야, 그래서 이제 431페이지 제일 아래 보시면 통상적인 가사, 이제 뒤에 일상가사라고 나올 건데, 생활용품 구입, 자녀의 학자금 지출, 요 정도만 남편 카드 들고 와서 부인이 구입할 수 있는 거지, 결제할 수 있는 거지, 당연히 다른 것들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처분권 없다. 전세 놓을 권리도 없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 남남으로 보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셔야 됩니다. 432 이런 것들은 이제 민법서도 자세히 배울 거고요. 디귿번에 자세히 나오네요. 우리 판례가 다 일상가사만 부부 사이에서는 대리권 인정된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처분은 아예 안 되니까 실무할 때 정말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부인했다고 계약서 막 쓰고, 큰아들 왔다고 계약서 막 쓰고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사고 치셨네. 그러셔야 됩니다. 그 아래 이제 정말 전세권 설정도 안 된다고 미음번에 나와 있어요. 입니다. 우리 시험문제 가면서는 거의 그냥 안 낼 정도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요건 모르고 자, 거래하시면 사고 치는 거요.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 이제 물건의 표시, 자, 제곱미터당 얼마. 요걸 안 쓰게 되면 대금 감액을 인정 못 한대요. 면적이 부족하면은 정말 반드시 제곱미터당 얼마 계산해 보시라는 겁니다. 평당 그러지 말고 제곱미터당 얼마다. 그래 나중에 정말 면적이 부족했을 때는 감액, 늘었을 때는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거 안 써놓으면 그게 안 된대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냥 물건의 표시가 소재 면적이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4페이지 계약일, 몇 년 몇 월 몇 일,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거래계약서 정말 중요한 게 거래 돈, 거래되는 금액, 거래 금액, 그 다음에 계약 금액, 이라든지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여기 정말 예정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뭐라고요? 대금. 이라든지 거래 예정 금액 그러면 X 꼭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 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계약금 주고받고, 계약 성립을 입증하는 게 바로 계약금. 근데 갑자기 계약 못하겠다. 받은 사람은 2배. 그 다음에 준 사람은 몰수당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금은 정말 파기라도 가능합니다. 중도금 받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435페이지 우리 시험 문제 나와서가 아니라 뭐 24시간 안 지났으니까 계약금 받아갈 수 있다. 그냥 계약금만 주고 계약 파기할 수 있다. 그런 거 절대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헛소문이 자꾸 돕니다. 그런 거 절대 없고요. 단 1분. 단 1시간이 됐을 거 안에 무조건 계약 파기 안 되면 매도인은 따블로 물어야 되고요. 매수는 몰수 당합니다. 1시간 안에는 그냥 준다네. 그런 거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아주 이상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하세요. 우리 그런 거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자, 디귿번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중도금은 이제 중도금이 넘어가면 이행 착수니까 함부로 파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약정 해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행 불능 이런 게 있었을 때나 나중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법정 해제 사유가 있으면 이제 못 가니까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원칙은 이행착수니까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아래 이제 잔금으로 와보실까. 잔금은 정말 이행이 완료입니다. 완전히 다 끝났다. 다 끝나면 잔금 넘겨주면서 매도인한테는 등기에 필요한 서류,
물건 언제 넘겨줄 거냐 이런 것들을 합의를 보고 동시행으로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동시행 안 하면 사고 난다. 물건 먼저 넘어가니까 돈이 안 와요. 돈 먼저 넘어가니까 물건이 안 와요. 그냥 이중매매되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돈이 쪼달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행 완료. 그래서 이제 완전히 끝나는 마당이다. 매도인 보고 뭐 달라고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우리 실무에서는 뭐 시험 문제 자세히 안 나올 정도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쭉 내려볼까. 이제 435페이지 물건의 인도일시. 물건 언제 넘겨줄 거예요? 잔금 받으면 넘겨줘야지. 이런 소리입니다. 뭐 등기에 필요한 소리도 같이 넘겨줘야지. 이런 소리입니다. 그냥 이런 일만 쓰니까 뭐 시험 문제감이라고 아예 안 할 정도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어떤 권리가 넘어가느냐.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 이제 7번째가 계약의 조건이나 이건 있으면입니다. 없으면 아예 안 써도 되고요. 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있으면 그 조건이나 기한. 자, 조건 때문에 계약이 정말 불안합니다. 아예 농지 취득 자격증 못 얻으면 없던 걸로, 허가 안 나오면 없던 걸로, 대출 안 나오면 없던 걸로. 자, 이러니까 서로 약간 불안하네. 우리는 중개보고서 받을 수는 있는데 그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을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조건이 중요하니까 민법에도 한 문제가 반드시 조건은 하나 나온다. 꼭 기하시려면 뭐 정지 조건이 뭐 기성 조건이 하면서 나오잖아요. 앞글자만 딱 뭐 기정조 하면서 앞글자 따잖아요. 뭐 기회무가 어쩌고 그 얘기입니다. 8번째가 이제 확정일자 교부. 확정일자 교부일자 요 문장 갖고 정말 우리 법령에서 배워봤는데 많이 시험 문제 나왔다. 확정일자 언제 줄래? 확인 설명서 언제 줄래? 작성일자 말고 교부일자 조교할 때 교. 이런 소리입니다. 거리기가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주니까 확인 설명서 언제 줄 거예요? 교부 언제 줄 거예요? 작성일자 말고. 그다음에 9번째가 그 밖의 약정 내용.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약정 내용. 채권편은 합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할 거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우리는 없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약정 내용. 이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는 아예 안 나올 정도니까요. 저런 거 그냥 민법에서 나와. 자, 요런 우리 법령에서는 약정 내용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뒤에도 자세하게 뭐 판례까지도 자세하게 보라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문제가 25일째 나온 거 요건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런 형태도 어쩌다가 정말 가끔씩 나오고요. 최근에 또 나온 적도 거의 없는데 뭐 심하게 풀어볼 거는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전자계약도 어렵지 않으니까요. 전자계약. 요놈은 한 문제가 반드시.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매년 한 문제감이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에서는 지금 2절에 부동산 전자계약 요 시스템 요 놈이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 정말 많지도 않습니다. 한 문제 간단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443페이지에 이제 작년도에 정말 처음 바로 나오자마자 저렇게 한 문제, 아마 문제도 30일에도 저렇게 하나가 나올 건데, 이제 옳지 않는 것은 해서 조금 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요 문제만 딱 하나 풀어봐도 자세하게 내용들 정리가 잘 됩니다. 정말 딱 첫 번째 나오는 문제인데도 저거는 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작년도는 아주 그냥 쉬웠고요. 실무는 또 엄청나게 또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극과 극으로 갈렸어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440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정말 많이 넘어가니까 조금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해보겠습니다.